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입니다. NIDA는 효과적인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 내용,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조 단계는 프로그램의 분류 체계 중에 지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유형을 어떤 면에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유형에 적합한 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와 병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배경에서 실시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구조 단계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내용 단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제공할 정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어떤 기술을 연마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제공 대상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전달 방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달 방식 단계는 효과성이 입증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프로그램을 직면한 지역사회 특정 사항에 맞게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프로그램의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어떤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면, 구조적인 것, 내용적인 것, 그 다음에 선택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 먼저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 결정 시 프로그램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자, 어떤 이런 배경, 이게 이제 배경 선정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의 어떤 그 목표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 유형 선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약물에 대한 어떤 저항 능력을 훈육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면 학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취약한 환경에 속해 있는 이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가족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이 직면한 약물 중독 예방 치료의 어떤 필요성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는 이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된 대상자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배경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장소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형과 대상자를 고려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배경이 이제는 선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청소년 이 프로그램이 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이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가족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을 청소년 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제는 이러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겁니다.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에 있어서 이 청소년들이 직면한 약물 사용에 관련한 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보호 요인을 강화시키는데 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약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효과, 그리고 약물과 관련한 지식 제공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만으로는 약물 남용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어떤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필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은 가족 내의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사회성과 감성의 발달을 촉진해서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동료 집단의 압력을 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는 약물 사용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약물 남용에 대한 어떤 규칙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약물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은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과 이 기술을 개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가족 치료, 그다음에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선택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이 효과성이 검증된 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진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부합되는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 약물 중독과 관련된 위험 요인, 그리고 보호 요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약물 남용의 문제점과 이 필요를 인식하고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점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상황에서 집단의 필요성에 맞게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직면한 특별한 환경, 그리고 혹은 특정한 어떤 집단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필수적인 이 핵심 사항,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 선택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몇 회기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공 후 어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네 번째는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및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 및 사례는 청소년의 교류 활동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 범주를 명확하게 제시한 용어가 뭐냐면 이 청소년 이 활동은 청소년의 어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그러하고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수련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청소년의 문화 활동은 문화 활동이라든지 수련 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에 단체 활동 이런 것 등과 함께 중요한 청소년의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청소년 활동 제2조 제4호에 이 4호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지역 간에 그다음에 남북 간에 국가 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으로 규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청소년 교류 활동의 개념과 유형과 이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교류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 간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남과 북 간에 그다음에 국가 간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 형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통해서 목표로 삼는 체험 활동이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세 가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지역 간 교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본다. 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역 간 교류 활동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두 지역 이상의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한 지역에서 만나 교류하는 활동으로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교류, 그다음에 해외 동포 청소년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상호 다른 지역의 방문의 활동을 통해서 도시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농촌이라든지 어촌, 그다음에 산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체험하는 농산 어떤 면에서는 농산어촌 여기는 농산어촌 농촌과 산촌, 어촌 이런 체험을 통해서 활동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일명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농촌 청소년의 어떤 도시 방문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농 청소년의 교류 활동, 도서와 육지 간의 청소년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둘째 이제 지역 간의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류 활동을 얘기해서 세 번째는 어느 한 지역의 이 청소년이 주제에 따라서 일정 지역을 이제는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방문을 한다든지 여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국토순례라든지 국토순례, 대행진, 그다음에 휴전선, 동서 프로젝트, 백두대간.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 백두대간. 탐사하는 이런 어떤 생태형, 그러나 도보나 자전거를 통하는 어떤 말에서는 문화 순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어떤 지역 간의 교류 활동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남북 간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활동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류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보면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어떤 청소년이 또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을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청소년이 남한을 방문해서 교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남북 청소년 교류 활동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그것도 있지만은 제 3국 또는 3지대 이제 판문점에서 그러잖아요. 남북 청소년이 만나 교류하는 유형 제 3유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활동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성장 세대의 어떤 문화적 교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이런 청소년 교류 활동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이게 요즘 사실 교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이런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간 교류 활동입니다. 청소년 진흥법 제54조에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법적으로 청소년 교류란 뭐냐면 자,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뭐예요? 성장과 여기는 공동체 여기에는 의식 함양 청소년의 균형적인 어떤 성장과 공동체의 의식 함양 이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체험적 어떤 성격의 교육적 이런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루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 및 실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21세기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자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국제적 인재 양성 이것을 위해서 청소년의 어떤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 간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 역량과 자질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지구 시민의 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그 다음에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이러한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국가 간 청소년 교류입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자,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자, 양국의 청소년 담당 부처 간의 약정 등에 있어 실시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국의 어떤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뭐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양국 청소년 지도자라든지 청소년 간의 어떤 토론, 민박, 역사, 문화 뭐 유적지 탐자, 답사, 그다음에 산업시설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관련 어떤 경험과 정보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청소년 교류의 어떤 총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뭐 이제 1900 이제 좀 시간은 이제 지났지만 1979년서부터 2018년까지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총 몇 명이 일어나면 11,905명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에는 뭐 다양한 어떤 청소년의 매년 어떤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참가 동기라든지 인성 사회봉사활동 경력 어학 능력 해외 여행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선별을 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36개국의 동북아시아 국가는 뭐 중국, 일본, 몽골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저희 아들 이제 뭐 자원봉사를 이제 몽골로가 다녀왔는데 아마 참 좋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아마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막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국가의 또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시아 태평양에는 뭐 8개국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도 뭐 이렇게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를 체결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 이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한중 교류 청소년에서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국제 회의라든지 행사 참가단 통해서 2008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외 자원봉사단은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뭐 꿈과 사람 속으로 뭐 이런 것들을 주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발전과 관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개발 발전과 이 발전 방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이요. 실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발전 방향은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청소년 교류는 자,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아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진흥법에서도 청소년 교류는 뭐냐면 청소년 교류 활동을 청소년이 지역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 활동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청소년들의 어떤 교류와 친교를 통해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목적과 보다 나은 미래 세계 건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국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물적, 인적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균형감과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자, 세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국제교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 이런 개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좁은 의회의 관점에서부터 이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라는 이런 어떤 국가 정책의 강요의 관점에서 그 개념이 이제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라든지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 국제회의 참석 이런 등과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을 위해서 청소년의 어떤 교류센터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단순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교류 활동을 연계를 통해서 이 허브 기능과 네트워크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이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단순한 체험보다는 어떻게 돼요? 공통의 의제의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이런 운영과 청소년의 국제교류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 이상으로 다자간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러한 이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21세기 청소년, 21세기 이제 청소년을 위한 그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방향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청소년 이 교류 활동 전문가의 부족을 충원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교류라든지 남북 청소년 어떤 교류,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교류 이러한 다양한 교류 활동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이 더 앞으로 커지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교류 전문가를 어떤 면에서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이제 고민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둘째는 이 청소년 교류 이 활동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전파 활동에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전파 활동에 있어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뭐냐면 자, 현재 청소년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부분의 프로그램 유형들이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면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은 더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국제 이 활동들의 유형은 테마가 있는 어떻게 됩니까? 파견 활동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이 프로그램 진행의 상당 부분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참여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 성장과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 함양,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흥미, 그 다음에 사회 환경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테마를 찾아서 어떻게 돼요? 선정부터 프로그램 기획,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국제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청소년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또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또 선선한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제출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하지 않으니까 잘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 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